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대평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 B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식을 만족해주는 x 다항식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식은 2x-2a x-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x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x 2a는 또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니까 2a-b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a라는 식의 두 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4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해서 써놓고 b라는 식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까지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해서 이제 두 식을 그대로 이제 더하기 하는 형태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5x가 되겠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자, 3번에 답이 되어 있는 뭐 다항식 정리하는 부분들이니까 뭐 특별하게 더 뭐 언급드릴 거는 없고요. 가볍게 좀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계산할 때 좀 차수를 좀 맞춰가면서 그 다음 연산까지 좀 감안해서 식 정리하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잘 풀 수 있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의 인수가 아닌 것은, 자, 주어진 식은 이제 빨리 인수분해를 하라 이런 얘기니까, 자, 고차식 인수분해는 뭐다? 조립제법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수의 총합이 0이 되는 걸 봐서 1이 무조건 되겠죠? 마이너스 5 해주면 마이너스 5에 6, 0 이렇게 찾아도 당연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x-1 됐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한 번 더 이루어지죠. x-2, x-3 해서 인수들이 쭉 나오겠습니다. 자, x-2, x-3 인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런 인수도 보이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두 부분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런 부분도 보이니까 이런 부분도 해결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 보이는 거는 자, 이런 부분이 안 보이죠? 자, 이걸 뭐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는 없으니까 자, 3번 항목은 자,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뭐 인수분해, 고차식 인수분해 조립제법을 한다라는 그런 사실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2차식을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십시오. 와, 우리가 복수수까지 동원해서 이 부분은 인수분해는 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요. 2x 플러스 5는 이꼴 채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근위 공식에서 x를 아예 구해가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4니까 2i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근이 나온다. 이런 부분 좀 생각해서 그러면 x 빼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가 아니라 그냥 2요. 2i 이렇게 처리하거나 x 빼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계속 루트를 쓰죠. 2i 이런 형태를 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전개해서 x 플러스 1 플러스 2i 처리해주면 되겠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러면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자, 답은 이제 2번에 있는 모양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처리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최고차가 양인데 x축과 안 맞는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우리 x축 이 부분은 제 y값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y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해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 플러스 7 이퀄 제로 이렇게 2차 함수 문제가 되어 있지만 x축하고 관계다 하면 y에다가 0 쓰게 되면 이제 2차 방정식 이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나게 해주는 x값을 구해야 되는데 x값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근 없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방정식 근이 없다. 그럼 판별식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 개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 k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k제곱은 소거되고 2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항시키니까 뭐 이항시켜서 약분까지 하죠. 뭐 k는 3보다 작다 처리하면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범위를 열심히 구했는데 그걸 만족해주는 자연수 개수거라는 얘기는 당연히 2개입니다.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나온다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고요. x축의 관계가 되면 y의 자리에다가 0을 써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 만나지 않는다, 근이 없다, 만나는 x값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절차만 정확하게 잘 처리해지면 그에 해당하는 판별식 D를 알아봐가는 뭐 그러한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간단한 이론이니까 정확하게 학습해서 대신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 가르쳐줬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단 a, b는 실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어떤 이론인가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에서 근을 구한다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근이 구해지는데, 자, 이제 a, b, c들이 이제 실수 형태로 이제 문자가 주어져 있다면 i가 나올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i가 나올 부분들은 이 루트 부분이 해서 이제 음수가 됐을 때 i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좀 플러스가 나오면 이제 마이너스도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2 마이너스 i가 근일 때 2 플러스 i도 근이 돼서 짝을 이루는 근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켈레근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켈레근 이론을 학습했습니까? 이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을 이제 하나 가르쳐주면 우리가 이제 둘을 다 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둘을 다 알았을 때는 어떻게 풀까요? 당연히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실제로 합하면 4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풀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계통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얻어지겠고요. 두 근의 실질을 곱하게 되면 4 더하기 1을 해서 5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b 값은 15 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을 합해서 정답은 3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형태. 자, 분자 조건. 자, ABC가 실수일 때 이 i가 나올 부분은 자, 루트 부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자, 짝을 이루는 이렇게 근을 갖는다. 켈레근이다라는 켈레근 이론하고, 자, 근을 모두 알 때 이제 고등학교적인 풀이 근을 안다고 해서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제시해 준 것처럼 자,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고등학교적인 마인드의 풀이법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또 잘 익혀져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풀면서 또 좀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는 풀이 이런 것들 좀 생각해가면서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값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식을 좀 잘 관찰해 보게 되면 a 플러스 b들이 막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 플러스 b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x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보게 되면 x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까 x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와, 이건 이제 우리가 곱셈공식 때 연습을 아주 많이 했던 건데 x 세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원상복귀하게 되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결과죠. 그 결과가 얼마다? 1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 플러스 b는 그러면 뭐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세제곱 결과는 10이다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세제곱 물어봤죠. 그렇다면은 굳이 뭐 a 플러스 b를 뭐 구하지 않아도 그냥 가볍게 이제 풀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공식 부분하고 이제 교묘하게 딱 결합시켜서 한번 깔끔하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최고차의 문자가 있는데 문자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 2차이니까 2차 함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할 때, 자, 이러면 무슨 관계인가요? 원래 이제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거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2차 함수고 직선하고 이렇게 되는데 동시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립방정식 풀어가는 이런 개념이죠. 자, 연립방정식 풀어가니까 우리가 뺀다라는 생각해도 되겠고요. 뭐 같다라고 처리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k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하고 2x 플러스 요거 뭐 같다 이런 개념이 더 보편적이죠.
자, 이항시켜서 kx제곱 이항식 이렇게 시키니까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시에 만족해 가는 x 값을 구해 가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근이 바로 이제 만나는 x 값이 근 한 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판별식 딜을 해야 되겠죠?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k 곱하기 k-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는 제로 이런 형태 중근이라서. 자, 그럼 이제 정리 이쁘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부를 좀 바꿔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그걸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k 값을 이제 인수분해 열심히 해주면 되는데 정수의 또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순간 또 살짝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두근 k 값의 합 3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산수를 조금이라도 좀 시간 절약하면서 더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연립방정식 이런 개념처럼 제가 정리하게 되면 결국 이제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이야기에다가 한 점이니까 근 하나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풀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절차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엔 근 하나니까 판별식 D가 이제 제로다라는 부분 두 개 이제 이론을 결합해서 만든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뭐 복잡한 이론 형태는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이론 공부들은 이제 확실하게 학습해서 잘 맞춰갈 수 있는 패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A, B인 두 정육면체가 있다. 합이 7이다. 그때 이제 부피의 합, 정육면체가 됐으니까 부피를 좀 이렇게 해보게 되면 뜨드득 이렇게 됐으니까 뭐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막 부피는 이제 A 세제곱이 되가는 거죠. A 세제곱. 똑같은 정육면체니까 하나는 뭐 B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175다 주어진 거죠. 자, A 플러스 B가 문제에서 7 주어졌을 때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서로 이제 곱셈공식 형태의 꼴이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부분들을 빨리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미리미리 그럼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5 되겠고 7세제곱 7세제곱 좀 큰데 3, 7, 21 A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1 AB를 구하게 되게 되면 7세제곱 빼기 175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센스 있게 약분을 좀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로 약분하게 되면 여기 7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7제곱 여기는 27이 7, 27이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에다가 그러면 35니까 57, 35, 25가 되니까 됐습니다. 그럼 이제 3AB는 49에서 하니까 24가 처리되는 거니까 AB는 38, 24, 8이 이렇게 얻어지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냥 곱셈공식 꼴이라서 이렇게 지금 구해놨는데 잘한 건가요? 자, 문제는 또 뭘 물어본 거죠? 건널비를 물어봤습니다. 건널비는 뭐 이렇게 뭐 곱하기를 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A제곱 이런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널비 부분을 물어봤는데 건널비는 A제곱 이런 부분들이 6개가 있겠습니다. B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본 거죠. 자, 그렇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놓길 잘했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자, 49에서 28, 16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계산 결과가 얼마입니까? 33인가요? 자, 그렇다면 6 곱하기 33 해주니까 36, 18에다가 36, 18에 19 이렇게 되는 거니까 198이 되겠습니다. 198, 역시 있죠. 뭐 역시 곱셈공식 형태로 미리 계산하는 게 좀 잘한 것 같습니다. 형태적으로 곱셈공식 모양 형태 꼴이라서 빨리 활용식 이용해서 AB를 좀 구해놨는데 역시 최종 구해야 될 부분들이 건널비 역시 곱셈공식으로 딱 매치업된다라는 사실. 곱셈공식을 이제 얼마나 좀 연습을 잘했느냐 이런 걸 이제 도용해서 적용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뭐 복잡한 형태로 좀 꼬여 있는 것이 아니라 깔끔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 학습 잘 돼 있으면 무난 리플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9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상수 A0부터 A10까지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열심히 전개해 주는 거니까 상수항에서부터 제곱이 5제곱 되는 거니까 10제곱까지 쭉 나오겠다. 알겠습니다. 이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다음 값을 어떻게 구해가느냐. 근데 이제 뭐 개수를 전부 다 구해가는 것도 아니고 1, 3, 5, 7, 9 홀수들만 이렇게 구해가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원리 학습이 안 돼 있다면 풀이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형태인데 원리 학습이 돼 있다면 우리가 x에다 1 대입해 보면 좀 이제 관계되는 부분들을 구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1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니까 2의 5제곱 처리가 되겠고 자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들 잘 살펴야 되는데 a 제로 자 x 값이 이제 전부 다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x 값이 사라지면서 계수만 남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런 형태로 쭉 해서 a10까지 이렇게 남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또 대입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여전히 1이고 플러스 1 되고 이건 4의 5제곱이 되는데요. 그 다음 이제 뒤에 나오는 모양이 중요한데 a 제로는 그대로인데 자 여기 x 값이 마이너스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a1이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다시 플러스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가 좀 나오겠습니다. 자 10은 양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구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이제 홀수 부분들 자 뭘 하면 되죠? 우리가 차를 하게 되게 되면 2의 5제곱 빼기 이거는 4의 5제곱 2의 10제곱으로 바꾸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 부분들은 지워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빼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자 이렇게 2배가 되겠죠. 더하기 A3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A9 이렇게 홀수 부분들만 남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합을 구하라고 했다면 그때는 이제 뭐 전부 이제 홀수는 이제 지워지고 부호가 다르니까 짝수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의 10제곱이 1024겠고 2의 5제곱은 그럼 얼마인가요? 32가 되는 거죠. 자 빼면 되겠습니다. 2에다가 99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2배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값은 A1부터 A3 5, 7, 9 이렇게 다 더하기 하는 것은 2로 또 한 번 나눠야 되죠. 992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나누면 얼마일까요? 2, 4, 8, 2, 9, 18, 2, 6,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95, 좀 마이너스. 이게 좀 큰일 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96 이렇게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산수하는 부분들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서 모든 개수가 다 나와 있는 부분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빼면 이렇게 이제 홀수 부분들 이렇게 이제 구해간다는 사실을 좀 학습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합을 하게 되게 되면 2배의 A0, A2 이렇게 돼서 이제 짝수 계통만 나오는 그런 계통도 물론 이제 답은 뭐 그때그때 이제 나온 값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고요. 모양 형태에서 짝수 부분들은 합을 통해서 구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학습을 좀 깔끔하게 해둬야 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4x-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각각 qx, r이라고 하자. 이때 새로운 다항식을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좀 식변형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정리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써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생긴다. 우리가 식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죠. 자, 일단 이제 px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이 x 곱하기 px입니다. 자, 그러면 x 곱하기 px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식에다가 열심히 x를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죠. x를 이제 곱하기 해서 식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r 곱하기 x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을 또 다시 1차식으로 난다면 자, 앞에 부분은 뭐 식변형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직접 나누기가 또 되죠. rx라는 이런 식을 우리가 이제 x-4번을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면 이게 r 이런 형태 들어가는 식으로 나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을 이제 식 형태로 좀 살펴보게 되면 몫이 이제 r 이렇게 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x-4번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기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생기는 만큼 플러스 4분의 1 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식을 좀 이쁘게 다시 써볼까요? x 근데 이제 이 부분 이제 센스 있게 4를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x-4분의 이렇게 쓰는 것이 좀 잘하는 것 같고 여기는 r 곱하기 x-4분의 1 더하기 4분의 1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4x, qx 있는 곳에다가 플러스 r 처리해주고 x-4분의 1 해주면 되겠고요. 더하기 4분의 1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누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이제 몫에 해당하겠고 이 부분이 나머지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4x qx 플러스 r 4x qx 플러스 r 써졌고 나머지는 또 4분의 r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3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건가요? 3번이 이렇게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4x, qx,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5번은 또 4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식 정리를 이제 얼마나 잘하느냐. 맨 처음 시작부터 잘해야 되겠죠. 시작부터 정리 깔끔하게 잘하고. 이때 이제 이렇게 새로운 부분 나오면 이제 새로운 식을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 좀 우리가 이제 문제 주어진 걸 좀 생각해가는 그런 절차인데 지금은 요 나머지 부분 정리. 여기에서 뭐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꺼내는 부분들은 뭐 어려운 부분 아닐 건데 여기 이제 나누기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이쁘게 좀 잘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수식 정리를 통해서 나머지 정리 형태의 꼴로 식을 어떻게 좀 이쁘게 좀 잘 만들어 갈까에 해당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좀 관련한 부분들 좀 학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등식이 쭉 주어져 있는데 자, 그 값을 열심히 한번 좀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하하.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복소수 i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i 제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열심히 나오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i에 이 부분이 1 되겠고 이렇게 돼 있어서 5제곱 하면 다시 이렇게 6제곱, 7제곱, 8제곱, 그 다음에 9제곱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나온다는 사실들이 이제 얼마나 좀 학습이 잘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여가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죠. 자, 이런 부분들 좀 인지해가면서 그럼 이제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우리 식 정리도 네 번마다 규칙적인 걸 좀 이제 살펴가면서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 쓸 때 이 i 제곱이니까요. 그다음 여기 계산 결과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 결과는 마이너스 3i, 그 다음 결과는 4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씩 줄 맞춰서 그 다음은 이제 5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8 이렇게 써가는 게 센스죠. 합도 이제 한꺼번에 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네 개씩 좀 짝을 지어서 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2i 되겠고, 이 부분도 2 마이너스 2i. 와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똑같은 값이 역시 반복해서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021에서 끝나는 건데 네 번마다 하게 되면 4, 5,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딱 지워지고 2가 내려오고 다 그러니까 4, 5, 20 이렇게 처리돼서 505번 반복되고 어떻게 되겠다. 자, 하나가 좀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2배의 1-i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들이 505번이나 반복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가 남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 게 남는 거죠. 첫 번째 거 남는 건데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거이면서 규칙적으로 첫 번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1 i가 이렇게 남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는 다시 1010이 되고요. 1010 이렇게 되겠고 빼기 또 1010 i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021 i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아주 좀 이게 계산식이 좀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1011이 됩니까? 1010에다가 101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A,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B에서 A를 또 좀 빼라. 여기서 A를 빼라. 그러면 이제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 1. 이렇게 1 되는 그런 형태. 그냥 마지막 산수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규칙성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이제 복소수를 공부하게 되면 요거 네 번마다 규칙이 돼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어진 식도 네 번마다 규칙을 통해서 뭐 그다음 절 계속 해야 되는데 나온 부분들이 이제 똑같아진다 이런 부분들 판단.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505번 나오고 뒤에 이제 하나 낳겠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처리해 준 이거면 뭐 다 됐죠. 뭐 그다음은 시키는 대로 이제 계산해 가는 거니까 거기에는 좀 뭐 이렇게 특별한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닌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네 번마다 규칙을 통해서 그 규칙성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제 전체 식을 좀 이해가는 과정 학습 잘하라 이런 취지 잘 보셨죠? 자, 깔끔하게 산수 마쳤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이런 형태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다시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어떻게 이제 곱하기를 좀 잘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자, 이렇게 좀 짝을 맞춰서 전개해 간다라는 것이 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9x에다가 플러스 8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x 그러면 여기를 얼마 되는가요?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고 더하기 a 이렇게
이 뒤에 이제 a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전개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전개를 좀 다시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저는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치환할 겁니다.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이제 A 이렇게 많이 치환했을 때 저는 여기가 끝까지 치환해서 T 그러면 8에다가 여기는 이제 T 플러스 10 이렇게 쓰면 살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T 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A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숫자의 반, 5의 제곱 이런 형태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다? 25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주어진 식은 t 플러스 5, t 플러스 5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렇다면 이 식을 이제 좀 전개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제곱 원래 식은 이제 원상 볼게요. 9x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8이었으니까 8에다가 5를 더하게서 13 이런 형태의 제곱이다 해주면 자,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뭐다? fx다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fx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3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이제 문제에서는 또 이제 f1도 구하라고 했네요. f1 알겠습니다. 1 마이너스 9 플러스 13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 계산 결과 5가 됩니까? 5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A하고 F1을 구해달라. 그래서 이제 F1을 좀 구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계산 결과는 30이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플러스 A가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전개 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1차 전개를 하는데 이렇게 좀 짝을 맞춰서 전개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항목이 되겠고요. 전개됐을 때 그냥 또 전개하기 힘드니까 이제 치환을 통해서 하는데 평상시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치환은 아마 이렇게 똑같은 부분들 보이는 부분 치환일 텐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더 크게 기왕 치환할 거 좀 크게 묶어서 치환하게 되면 치환할 때는 좀 살짝 불편하지만 그 다음 연산 부분이 좀 이렇게 편해진다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연산 실력도 좀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대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은 와우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우리가 이제 x제곱 플러스 2x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제곱해서 4차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t 이렇게 치환해서 주어진 식을 t 제곱 마이너스 4배의 t 플러스 2 더하기 3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5 이런 형태의 식으로 살펴봐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럴 때 이제 맨 처음 이제 x 범위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x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좀 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t의 값을 이제 값을 결정해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참수 열심히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 이만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1을 대입해주면 최대값 3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는 게 가장 작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바로 t값인데 t값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t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뭘 풀어야죠? t를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풀어서 최종적으로 이 y값을 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다시 또 이 참수가 나왔습니다. 이 참수 이번엔 이쪽에다 이렇게 풀까요? 자, 역시 t값은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했더니 2가 되겠고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래프가 또 이만큼 또 사용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해주면 가장 크겠고 2를 대입해주면 가장 작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작은 값 2를 좀 대입해 볼까요? 4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오후 값이 좀 많이 작은데요. 그 다음에 마저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4에 그럼 마이너스 9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에다가 플러스 4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표가 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값 0,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둘을 또 더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9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함수 최대 최소인데, 이 정도면 좀 살짝 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냈다고 보면 되겠죠. 주어진 식 전개해서 4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해야겠다. 할 일이 못됩니다. 똑같은 부분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좀 치환을 해서 열심히 그 치환한 식의 최대 최소를 좀 구해가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이 구한 값이 바로 이 t 값의 범위를 구했다라는 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고,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이 열심히 이게 치환해서 이제 t라는 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t 범위가 나왔으니까,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참수 최대 최소 푸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켜서 최대함수를 이제 두 번 풀어가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선행을 좀 이렇게 좀 했다면 2학기 과정에 뭐 합성함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하고 연결돼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제 2학기 때의 시험 범위에 더 근접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운 거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허수 Z에 대해서 주어진 식과 주어진 식이 모두 실수가 되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와, 여기 못하네. 실수일 때, 자, 이 주어진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Z파 분의 1이 실수다 라는 이야기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게 지금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전체 켤레복수를 해서 이 Z파 더하기 Z, 더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닌데, 빼기 z분의 1,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것도 실수라면 켤레복수도 실수는 이제 켤레복수를 해도 실수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가 또 어떻게 되죠? 같아진다, 이런 결론을 좀 낼 수 있는 이런 걸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항시키면요 2배 z 마이너스 z 바가 되겠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F분의 1 빼기 Z파분의 1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겠고, 자, 이 오른쪽을 좀 통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분자 부분에 아름다운 일이 생기죠. Z파 부분에 Z파 마이너스 Z 이렇게 생기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식이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죠. Z 마이너스 Z파 이런 형태가 공통이 생기겠고, 그러면 두 배에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부호가, 요 부분이 부호가 다르니까 Z 곱하기 Z파 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Z하고 Z 켤레복소수가 같아지느냐? 같을 수는 없죠. 그럼 0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뭐 허수라고 문제에서 허수 Z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겠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죠? Z 곱하기 Z파 이 부분은 2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을 하나 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Z제곱 이렇게 부분이 이제 실수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좀 이제 특수한 경우니까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Z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I 이렇게 처리해주면 Z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뒤쪽 부분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A가 0이거나 B가 0 이렇게 되는데, A가 0이라는 이야기는 Z 값이 BI 이렇게 되거나, B가 0이면 Z 값 A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실수가 돼서 문제에서 허수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럼 Z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결합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가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I하고 마이너스 BI를 열심히 곱하기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B제곱이 된 것이 이제 2분의 1인 거니까 B 값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2 뭐 이런 형태로 나오면 되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진 것은 또 좀 나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우리가 좀 최종 풀어야 될 것은 뭡니까? Z바의 제곱이다. Z바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뭐 마이너스 BI의 뭐 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자, 이 부분들은 어차피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굳이 이제 이렇게 이제 B 값이 구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이 여기다 곧바로 집어넣게 돼서 풀이를 진행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들을 어느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처리하는 능력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뭐 Z라고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A 플러스 BI를 이걸 이제 모든 문제에다 뭐 다 대입해서 풀이한다. 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사실 요 앞에 부분들은 이런 걸 뭐 대입해서 연산하게 되면 이제 분모가 막 복잡해지고 해서 좀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요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죠. 뭐 문제에서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는 켤레복수를 하더라도 결과가 서로 다 같다. 자, 이항시켜서 이렇게 좀 정보 얻어내는 이런 과정. T 부분 Z 제곱의 실수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과정. 두 가지를 좀 아름답게 결합돼서 이제 Z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이제 판단해 가서 Z 값을 구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두 가지 이론으로 귀결돼가는 과정 복습 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복소수에 대해서 좀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 능력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7의 100제곱에서부터 7 더하기 1까지 와우 이런 식을 또 6으로 나누겠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7의 100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시험 장소 내내 계산해야 되겠죠. 자, 계산 불편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7이라는 숫자를 x 이렇게 바꿔서 식 형태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100제곱, x의 99제곱 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6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이런 숫자죠. 나누겠다. 나머지가 생기겠다 이런 관점으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로 이제 식이 좀 바라보이는 거니까, 자, 몫을 포함하는 이 부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0 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를 좀 집어넣겠다. 당연히 x에다 1을 대입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계속해서 1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1을 과연 몇 번 더하게 했을까요? 여기까지가 여기 이제 1이 있어서 이거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1제곱 2제곱 해서 이제 100제곱인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101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6으로 나누는데 나머지를 101이다 이렇게 다 보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101이라는 숫자를 다시 6으로 나누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6일은 6 이렇게 처리해서 41이 되겠고, 역시 또 나머지를 또 41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마저 더 나누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6, 6은 36이 되는 건가요? 36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5가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나머지는 얼마다? 5다 이렇게 답을 해가는 것이 바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어진 식 당연히 계산 안 될 겁니다. 시험 시간 내내 7 곱하기 하다 끝낼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식 살펴가는 과정. 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가 생기는 부분까지 치환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나머지 생기는 이 모양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다음에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 풀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는 0. 요게 이제 2차 식이 되겠군요.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고 만족하고, 두 군이 차가 4이며 차를 가르쳐 줬네요. 곱은 5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은 4고 곱은 5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 우리가 이제 2차식을 만들면 이제 두 군의 합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군의 합. 근데 이제 뭐 양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곧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4 알파 베타 해서 루트 이렇게 씌워가면 되는 그런 형태. 곱셈 공식의 연계성을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16 여기가 5, 4, 2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얼마일까? 36의 6이다. 그냥 두 군 합 가르쳐 주면 되는데. 됐습니까? 그럼 2차식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두 군의 합 5 이렇게 된 2차 방정식 이런 거다 이런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fx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두근 합, 두근 곱을 뭐 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fx가 2차식인데 이 부분을 만족해주는 근을 이제 뭐 알파 베타라고 이제 놓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그러면 사실은 f 알파는 0 이렇게 되는 이 모양이 중요한 거죠.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는 것이 0이 나오게 하는 그런 숫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이 근데 4x-5는 이퀄 0 이런 형태의 새로운 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값을 여기다 뭐 대입해서 새로운 식을 이렇게 해서 풀어가도 되는데, 이건 좀 많이 불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부분이 즉 4x-5 이 부분이 그냥 알파가 되는 그런 x를 좀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5 이항시키고 4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식의 근은 이렇게 4분의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베타를 대입해주면 이제 베타 플러스 5 이렇게 좀 생겼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군 합, 이 둘을 좀 합하라 이렇게 되니까 최종 우리의 풀어야 될 부분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5 더하기 5에서 10 이 부분이 이제 답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답을 이렇게 문자 쓰면 안 되고요. 형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가 구해두지 않았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두 군의 합이 이제 6이다 이렇게 구해준 부분, 자,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뭐 4가 되겠습니다. 4가 있어야 되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어진 문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뭐 곱셈 공식들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부분. 원래 정확하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해서 이제 양수 부분만 처리해서 구했고요. 간단한 이제 곱셈 공식의 활용식이니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fx라고 됐을 때 이제 근이 된다는 뜻은 여기 알파 이렇게 됐을 때 0이 된다는 뜻인 거고 우리가 새롭게 풀어야 될 부분들을 이해해가는 과정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알파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니까 자, 그곳에서의 근 모양이 이렇게 되겠다. 이걸 통해서 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연산은 또 원하는 풀이가 돼가는 거니까 자 어떠한 이론 체계가 지금 살짝 들어가 있는지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 부분 이제 알파 이렇게 좀 처리해 가서 가볍게 좀 간 이 부분 좀 학습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지식으로 좀 딱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7번 함께 살펴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쭉 주어져 있습니다. 두 허근을 갖습니까? 허근은 알파, 알파바, 그렇죠. 켈레근 형태로 허근을 갖습니다. 이때 알파바 곱하기 알파 제곱 이 실수 부분을 좀 k라고 했습니다. 아주 좀 독특한 형태의 값을 뭐 주어져 있네요. k라고 했습니다. 어째 와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또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p는 실수고 뭐 켈레복수는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우선 허근이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바 p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알파 곱하기 알파바 뭐 근거계수 관계에서 구해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2p 플러스 6 2p 플러스 6 이렇게 할까요? 전개를 괜히 했나요? 어쨌든 좀 써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알파를 좀 모르니까 알파를 좀 a 플러스 bi 이렇게 좀 써놓을까요? 그럼 이제 알파바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사실 알파 더하기 알파바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2a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 부분이 p다. 이제 여기에 이제 2a다 이런 관계도 조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알파바 알파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 실수라는 거를 좀 어떻게 하죠? 이거의 또 실수가 아니라 좀 실수 부분을 좀 따로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제곱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할까요? 알파바 알파 제곱을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가 주어진 식의 근이니까 이곳에 대입하게 되면 이제 알파 제곱은 이항시키면 p 알파 더하기 이항시키니까 빼기네요. 2배의 p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요걸 좀 이용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p 알파 빼기 2배의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p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되겠죠. 이제 전개를 하게 되니까 p 알파 알파바 빼기 2 알파바의 p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좀 정리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이제 쓰면 되는군요. 이렇게 갖다가 그러니까 2p 제곱 플러스 6p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되시죠? 그다음에 2배의 p 플러스 3도 좀 쓰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알파바를 써야 되는 거죠. 알파바. 자 그럴 때 이 알파바를 어떻게 될까요? 알파바는 요 부분을 이제 갖다가 여기만 좀 생각하면 여기다가 a-b야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실수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실수 부분만 또 따로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럼 2p 제곱 플러스 6p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2에 p 플러스 3 있고 이곳에다가 요걸 좀 곱하기 해주면 되죠. 여기 이제 허수 부분이고 실수 부분이니까 곱하기 해서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수 부분 그랬을 때 그렇군요. 여기 있군요. 아하 이 a 요 부분을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요걸 이제 p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p제곱이 사라져가니까 p제곱이 되겠고 또 3p 사라지니까 플러스 3p 실수 부분 식인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된 것은 뭐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꼭지점의 p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9 빼기 2분의 9 해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4분의 9 왜 없죠? 정수 k의 최소값이요? 마지막에 가서 또 한 번 더 써내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좀 커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점 얼마 되니까 그거보다 좀 더 큰 가장 작은 정수라는 것은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답하는 것까지 마지막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또 열심히 푸는데 또 보기에 없는 줄 알고 자 다시 한번 또 흐름 볼까요? 2차식 허근 갖는다 뭐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만드는 부분들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 부분 자 요거 구해가는 과정이 좀 불편한데 자 중간에 나왔을 때 이제 켈레복수 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살펴봐서 p 값하고 여기 관계가 있다. 결국은 이제 좀 써먹었죠. 자 문제에서 풀이 진행된 부분 특히 이제 알파 제곱을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좀 낮춰간 부분이 센스 있게 좀 잘 제시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집어넣어서 좀 처리해야 되겠고. 자, 근데 이 남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서 실수 부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전개했을 때 이 모양 살펴야 되겠고. 여기 이제 2의 이 파트 부분이 아까 만든 P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최종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와우.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이 절차. 실수 부분 이제 찾아놓은 이 절차 부분들이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했느냐 이런 싸움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우. 이것도 좀 순간 좀 값이 없어서 당황하게 하는 정수 K가 지금 왜 안 보이죠? 그럼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정수 K의 최소값 구해가는 것까지 좀 까탈스럽게 좀 내용들이 조금 담겨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꼼꼼하게 학습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 상당히 특이한 게 주어졌네요. y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은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y값 좌표가 1이다. 이건 b값이 1이다 라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fx는 문자 하나 해결됐으니까 2a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주어진 식 f-x는 fx 플러스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리긴 할 건데 잘 이해가 안 돼 있다 그러면요,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대입해서 그대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좀 이제 복잡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이렇게 쓰겠고, 마이너스에 뭐 x 플러스 p의 제곱 이런 형태를 좀 2a의 x 플러스 p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개해서 양변별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제 관계식을 찾아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 취지나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x 자리에다가 우리가 x 플러스 2분의 빼기 더하기가 아니라 x 마이너스 2분의 p 이런 것들 좀 대입해서 식을 좀 다시 정리해주면요,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2분의 p 마이너스 x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2분의 p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좀 식이 바뀌겠고, 이런 것은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x는 2분의 p 대칭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이 2분의 p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식이 그런데 이제 한쪽에 이제 문자가 없는 형태를 보여줘서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주어진 식을 열심히 이제 그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려가는데 꼭 시점에 x좌표가 이거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규칙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게 a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분의 p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고, 그래서 사실 관계식 자체는 뭐 그냥 이렇게 쓸까요? 뭐 p 값은 뭐 2a다 이런 관계가 좀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식을 좀 정리해서도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설명드렸고, 그러면 근데 이게 P로 돼 있으니까 이게 좀 관계가 필요하군요.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은 m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풀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주어진 영역 자체가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p 범위부터 p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범위를 따지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2a부터 플러스 2a까지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또 중간에 살짝 보였었는데 p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a값도 당연히 0보다 큰 거겠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범위 표시, 이게 양수였으니까 여기 a가 되어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2a 이쯤에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플러스 a가 그럼 이쯤 2a가 이쯤 어딘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양수였으니까. 그럼 범위 이차함수 이렇게 좀 살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최대값은 FA에서 최대값이 되겠고요. FA 이곳에다가 열심히 좀 집어넣으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이 결과가 최대값 얼마입니까? 4다 라는 얘기는 A제곱이 3이다 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최소값은 그럼 어디서 갔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가는 거죠. f-2a 이렇게 해서 최소값 가져야 되는 거니까 대입을 좀 하게 되면요, 식을 어디다 써놓죠? 식 한참 위에 썼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8a제곱이 되나요?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a제곱이 3이었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 결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23,
최소값 마이너스 23, a제곱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자, 처리는 이렇게 끝나는. 어찌 생각하면 저 관계식, 사실 뭐 관계식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뭐 이렇게 대입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대입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관계만 이끌어내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해석이 안 됐다고 해서 뭐 풀어요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을 자체를 이제 해석해서 해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르게 해석하는 절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뜻 파악해서 대칭축이다. 그래서 이제 관계도 나오고, 이해됐죠? A에서 최대에서 이제 범위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범위가 이제 원래 이제 좀 문제에서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되는데 이걸 이제 A라는 문자로 좀 바꿔서 처리해서 이제 범위 표시하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데, 그 부분들 제가 이제 논리 관계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함수 표현 자체가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대입에 의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이제 시험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연습장에다 이제 덤벼들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런 걸 통해서 또 수학에 대해서 또 자신감도 좀 갖는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쫄지 말고요. 꼭 풀이법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 거니까. 자,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참고로 해서 차후에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들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대입해서 좀 풀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px를 주어진 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이렇다. 그런데 이 식이 좀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좀 식을 살짝 좀 써볼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좀 썼습니다. 4x 마이너스 1 써줬고, px 이번에 또 뭡니까? x 마이너스 4인가요?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인수분해 되는 식을 썼습니까? q1, q 뭐 프라임 또 쓰면 되겠죠? 나머지는 x 마이너스이다. 뭐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될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뭐 3차로 나눴으니까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서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좀 잘 살펴보니까 여기 인수는 이제 두 개가 그대로 좀 사용이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요 식은 밑에 요 부분 형태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자, 만약에 요거로 두 개로 나눴다라고 해주면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어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자를 좀 효율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2차로 나눴다고 해주면 나머지가 2차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최고차를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고 나머지 x 마이너스 요걸 좀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간단하게 문자가 이제 3개에서 이제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두 번째 주어진 정보 역할을 이제 다 깔끔하게 처리해서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x-3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위쪽 식에서 이용해야 되겠죠. p3은 3을 대입해 주니까 12에 11 이렇게 되는 이런 거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p3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11이 나왔고 당연히 이곳은 0이고요. 자, 이곳에서 계산해야 되는 건데 3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여기가 5가 되겠고 마이너스 5a가 되네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5a는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10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걸 이제 대입해주면 나머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rx라고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을 마이너스 2에 이걸 전개해야 되나요? 전개 일단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전개해주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걸 또 마저 또 정리해야 되느냐? 그냥 정리 안 하고 풀죠 뭐.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는 얘기는 R에다가 1 집어넣을 때 나오는 그 부분이 개수가 돼가는 거죠. 아까도 괜히 했습니다. 그냥 주어진 식에 대입할 텐데. 그냥 일단 전개했으니까 이곳에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9가 되겠고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또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18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17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냥 이 전개 안 된 괄호에다가 대입하는 게 더 빨랐는데, 자,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센스 있게 대체했습니다. R2를 구하라. 이 부분이 모든 개수의 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는 그런 되는 형태.
자, 그 부분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좀 중요한 부분들은 뭐 맨 처음 정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나누기 해서 쓰가는 것까지 문제 없을 때, 자, 이곳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2, 4 이렇게 대입해서 풀이를 해도 되겠지만, 그럼 이제 문자가 3개짜리 오래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2차로 나는 부분도 인수가 그대로 있을 때, 자, 이렇게 쓴 이 부분 이제 가볍게 문자 2개를 소거해가는 그런 풀이법이 된 거죠. 자, 이 풀이법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 조금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이 부분만 좀 우리가 좀 잘 익혀서 처리한다면 뭐 전체적으로는 계산하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걸리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냥 문자 3개짜리 연립 방식 보면 시간 많이 걸린다는 사실 좀 기억해가면서 제가 제시해준 풀이법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대평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자, 오른쪽을 보는 순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미리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구해놨고요. 자, 주어진 식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계수가 정수인 2차 방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분모의 계산에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8 이런 부분들이 분모에 있는데 계산이 좀 불편하겠죠? 이런 건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알파 제곱 이런 부분들은 요 부분 이제 이항시킨 거니까 3알파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모양 형태로 바꾸게 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형태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근의 합 이런 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분의 1 두근의 합곱 이렇게 이제 이용해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통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 빼기 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9 처리가 되겠고, 분자로 올라가서 2를 더하게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5에다가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9가 되니까 그럼 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또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이제 5분의 3 이렇게 해서 나오겠네요. 됐고, 곱하기 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 한 부분들은 알파 베타 빼기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차 방식 x제곱 빼기의 두근의 합 5분의 3을 쓰겠고, 곱 마이너스 5분의 1은 x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계수가 정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쓰면 안 되고 전체에다 5를 곱하기 해서 5x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3x 마이너스 1은 이꼴 0 이렇게 써야 바른 정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차 방정식 만들기에 해당하는 건데 뭐 근과 계수 관계 맨 처음 이거 나중에 산수할 거면 미리 좀 구해놓은 거고요. 자, 분모가 이렇게 좀 복잡한 상태 이 둘을 복잡한 형태 써가지고 지금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이거 할 수 없거든요. 이곳이 이렇게 뭐 복잡해졌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현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과정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필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엔 뭐 두근의 합 열심히 두근의 곱 열심히 계산해서 해주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2차 방식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도 좀 필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몇 가지 좀 이론들이 담겨 있으니까 2차 방정식과 관련된 이론이니까 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쓱쓱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좀 갖춰가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대평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고요. 그 앞에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 개 좀 있었는데, 자,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좀 실력 갖춰가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